반갑습니다. 장국합니다. 네, 오늘은 KNN에서 오랜만에 거품 기획 부동산은 무겁다라는 기사를 나와서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기획 부동산은 무겁다 매매 절벽 현실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강풍은 이른바 불장으로까지 불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거품으로 부풀어 오른 결과일까요? 지금은 거래절벽 앞에서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획보도 거품이면 터진다. 오늘은 부산 경남 부동산 현실을 표준규 기사가 분석했습니다. 장은 활용동에 사는 65살 A씨는 이사를 올해 또 포기했습니다. 4년째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입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못 파는 A씨, 4년 동안 한 명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 근래 딱 한 명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매매를 하려고 내일 계약을 하자 투기지역으로 발표가 되는 바람에 못 사겠다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제일 걱정이고 잠이 안 옵니다. 지금이라는 얘기죠. 새 아파트를 사 직장 주변으로 옮기려던 B씨 역시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아파트를 못 사는 B씨, 매물건도 잘 안 나오고 대출 부분도 세금 부분으로 다 힘들죠. 어쨌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풀릴 때까지 불만이 많죠. 사실은 강풍과도 같았던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후 지금의 모습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현실에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 받기 어렵고 실제 사무실에 있어도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매 자체가 올 수 없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거래절벽이 와야 할 만큼 지난해 부동산은 이례적이었던 걸까요? 그죠? 이렇게 지금 거래절벽이 와야 할 만큼 지난해 부동산이 이례적이었던 걸까요?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죠. 부산 경남 주택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지난해 부산의 주택거래량은 분명히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2015년보다는 적었다는 겁니다. 경남도 역시 2015년보다 적습니다. 2015년은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나선 해였습니다. 가격 역시 지난해만 이례적인 폭등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분명 부산은 부합 하락세로 가던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긴 했다는 겁니다. 반면 투길가열지구로 지정된 창원 의창구는 올랐지만 바로 옆 성산구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산은 올랐지만 김해는 사실상 하락하는 등 이른바 불장의 양상은 지역마다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오른 부산 해운대를 살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죠? 지금 해운대가 분명히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됐다는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현재를 거품으로 규정짓기는 또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버블이었던 적도 없고 버블이 붕괴된 걸 본 적도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격들이 빠질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 이런 걱정들이 반영이 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거죠.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실수요자에 기반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경기 체력 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일정 지역에서는 상승 그리고 일정 지역에서는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격 양상이 나타나는 첫해가 올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하고 영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정 지역 어떤 지역은 오르는 어떤 지역은 하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이렇게 보아야 되죠. 부자 동네와 일반 동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 아닙니까? 1주택 정책 그죠? 1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자들이 집을 한 채 살고 있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주택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의 주택을 더 산단 말이에요. 투자 지역을 좀 저렴한 데 사거나 이런 저렴한 거다 앞으로 오를 지역을 사가지고 전세를 내준단 말이에요. 전세를.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1가구 2주택 이상을 세금을 이제 과하게 매겨버리니까 세금을 과하게 매겨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 채 있는 것을 팔고 한 가구, 1가구를 비싼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비싼 지역으로. 그죠. 옛날에는 두세 채 이래 사가지고 주택을 이제 불을 불리던 것이 자꾸 이제 부자 동네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부산에만 이게 오른 게 아니고 이 부산의 부자들이 이제 서울까지 가가지고 원정 투자를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집을 많이 사게 된 거죠. 근데 부산 집은 또 왜 올랐느냐 하면 부산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부산 사람이 올린 게 아니고 이거는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올렸다면 그러니까 해운대, 수영, 동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승을 많이 이끄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해수동이 오르고 나니까 그 주변 지역이 2차적으로 오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지역으로 다 오르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안 받쳐준다는 겁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이걸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 자꾸 설명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거품인지 아니면 부동산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건지 지금 알 수 없다. 딱 지금은 근데 부산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거품이 있겠다 봐야죠. 부산 지역은. 부산은 왜 수요가 모자라는데 지금 공급도 많고 공급이 많으면서 수요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죠? 공급이 많고, 그렇다고 수요량이 많은 건 아니다 말입니다. 수요량은 일정한, 이제 이한데, 자꾸, 그리고 더 낮아지죠. 수요量, 그죠? 우리 부산에서 수요량은. 근데도, 특정 부분, 특정 지역, 그죠? 특정 지역 가격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외지 투자인들이 합체해가지고, 부동산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투자가 오른 거죠.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근데 이게, 평균화가 돼버리면 어떤 정책에 지금 현재 규제 정책으로 해서 이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규제라는 것은 다시 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풀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풀리는 시대에 가면은 다시 하락 안정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부산은 그래 이제 저가 지역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가 지역이 지금 앞으로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 고가 지역이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부산에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고가 지역이. 그러나 너무 무거워져 버린 지역의 부동산이 가로막힌 매매 절벽 앞에서 갈 길 잃고 헤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 지역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이제 핵심 지역이 이제 해운대 그죠? 수영 동네인데 이게 또 이제 신축이 이제 계속 일어난다면 부산 지역은 지금 분양가가 자꾸 상승을 하니까 분양이 잘 되니까 자꾸 분양을 많이 지을 거란 말입니다. 분양 새로 지은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제 높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피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피가. 근데 이것도 피가 높은 지역에는 자꾸 들어가면 분양가가 지금 현재 그래도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가격에 맞단 말입니다. 이래서 피가 한 1억 이상 오르는 거는 피가 1억 이상 오르는 거는 다 거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다시 바른 정책으로 규제 정책이 사라지면은 부동산은 모든 상품이 그렇습니다. 일시적 규제로 인해서 어떤
공급이 무너질 때, 공급이 줄어들면은 항상 부동산 가격이 모든 상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은 이게 이제 서울 지역 때문에 이 규제정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규제정책이 서울 지역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가격이 일반 광역시 쪽으로 올랐다면 그거는 이제 서울 지역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가격이 올랐는데 이걸 이제 규제로 묶어 놓으니까 이제 뭐 투기 과열지구 이래가지고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지방이 일시적인 상승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지방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정책이 사라질 때 되면은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게 한꺼번에 무너질까봐 지금 겁나서 못 푸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가는 일시적으로 거품이 터질까봐도 무서워서 못 푸는 거고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급이 빨리 늘어야 되는데 서울 지역이 공급을 안 늘리고 지금 자꾸 공공으로만 자꾸 그죠? 예, 서울 공공으로 자꾸 한다니까 이게 쉽게 빨리 안 된단 말입니다. 공급이 빨리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규제 지역으로 묶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서울 지역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외지로 자꾸 그 돈이 이제 새어 나간 거죠. 외지 투자로 자꾸 돈을 부동산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온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그 투자도 끝난 시점에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리다가는 자기들도 위험에 빠지니까 함부로 투자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이 다시 그죠? 상업적으로 상가로 이제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상가, 꼬마 빌딩 이런 거는 상가는 굳이 규제를 안 한다, 규제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상가는 세금이 원래 세기 때문에 원래 취득세도 세고 양도세도 세기 때문에 상가는 규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모든 땅 가격이 땅 가격이 오르면은 땅인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은 상가 가격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가 이제 어떤 지역은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가가 형성됐다가 이게 원래는 이제 아파트 주변에 우리가 회사 그죠 직장 주변에는 이게 상가들이 그렇게 뭐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이게 뭐 임대료 그런 게. 그런데 일시적이 아주 이제 뭡니까 핵심 상업지역 이런 직장인도 많이 없는 이런데 그죠. 그리고 교통도 별로 안 좋은 이런 특정한 지역이 이태원이나 이런 데가 명동 그죠. 이런 데가 우리가 일시 상승을 엄청 했는데 이게 이제 채가 안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경기로 장기 침체로 코로나도 있고 그죠. 코로나나 뭐 이래가지고 코로나 규제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다 보면 그런 데는 가격이 하락했지만은 우리가 일반 수익률이 잘 나오는 이런 상가들은 계속해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들은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가 자본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수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찾다 보니까 이제 상가로 다시 문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택이 오를 때는 주택으로 몰리고 상가가 이제 주택이 끝나니까 다시 상가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산부동산은 거품이 맞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30% 이상 그러니까 작년 제가 12월까지 재작년 12월 정도까지는 뭐 올라간 거를 인정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은 그 이상 오르는 거는 다 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다 내려와야 정상적인 우리가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1가구 1주택 정책 그럼 1주택도 1가구 1주택을 쓰는데 1가구를 그죠 너무 혜택에 대한 이게 역차별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1가구도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가중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거. 1가구도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을 건데 지금 우리가 피해 날 구멍이 우리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1가구에는 너무 과한 세금 혜택을 주고 그죠? 그렇지만 다가구는 또 너무 과하게 세금을 묶어버리니까 다가구를 우리가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 팔겠습니까? 일단 위치 안 좋은데 그죠? 지방 그리고 지방 외지 이런 데 먼저 팔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또 메리트가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묶어 놔버리니까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선포하고 대출 규제까지 묶어버리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이런 세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더 힘들어진 거죠, 이게. 부자 동네는 가격이 자꾸 올랐으니까 안 팔려도 기분은 좋다, 아닙니까? 그죠? 자세 넣는데, 그죠? 좀 일반 지역들은 못 사는 좀 가난한 지역에는 안 그래도 집이 안 오르고 이런데 집을 팔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누가 살려고 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죠? 이래 돼 버린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